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자산을 만들 수 없다. 부동산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다. 공부는 해야겠는데 너무 어려워 보인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딱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훨씬 빨리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초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핵심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자 할 때 또는 갈아타고자 할 때 지금이 과연 집을 사도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에게 조언을 구해보거나 아니면 부동산 강의나 유튜브를 통해 듣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요. 근데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그리고 친구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집을 사본 경험이 많고 실거주든 투자든 집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리고 부동산 강의나 유튜브에서도 저마다의 관점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정말 전문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남의 생각을 빌려서 지금이 과연 집을 사도 되는 때인지 또 어디에 사야 하는지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다 집을 잘 산 것 같으면 내가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만약 잘못 샀다면 아마 그런 조언을 해준 지인이나 강의, 유튜브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린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중 하나인 이 집을 언제 그리고 어디를 살지를 너무 쉽게 결정을 내버리는데요. 필요 없는 내용은 다 빼버리고 정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제 전자책에 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핵심 첫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2015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였을까요? 5,580원입니다. 그럼 짜장면 값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평균 4,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20년 전인 2005년을 한번 볼까요? 최저임금은 2,840원, 짜장면은 3,200원 정도라고 하네요. 이처럼 물가는 연평균 2에서 4% 정도로 올라가고 최저임금과 짜장면 값도 매년 올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아파트는 해가 갈수록 낡아가지 않냐고요? 사실 서울 수도권 같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건물 자체의 가치보다는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훨씬 큽니다. 해마다 한국은행에서는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으로 돈을 공급하고 은행들은 지급 준비율만큼만 돈을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대출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7%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14억 원 정도를 대출로 돈을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가진 돈보다 무려 14배나 높은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주위에 돈이 풀리면서 돈이 흔해지고 물가가 올라 물건값들은 비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위치한 땅의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핵심 첫 번째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값이 오른다입니다. 부동산 투자 핵심 둘째, 대중을 따라가지 마라. 대중을 따라가면 내 마음은 편할지언정 돈을 버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중과 다르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는 명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수보단 소수가 돈을 버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평생 집을 사지 않을 거라면 몰라도 사기로 마음먹었다면 많이 올랐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사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집값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다고요? 언제 다시 오를지도 모를 집을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해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차피 나는 실거주고 1주택자야.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요, 집을 샀는데 내 집 주변에 아파트 값이 다 떨어지고 내 집도 떨어졌어.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 같이 오르지만 내 집도 오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을 샀는데 내 집값이 떨어졌어. 근데 내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놨다면 은행에서 일부 금액을 상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 시세의 60%, 70% 정도 풀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면 내가 대출받은 금액이 시세의 60%, 70%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오른 아파트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핵심 둘째는 대중을 따라가지 마라입니다. 마지막 부동산 투자 핵심 셋째, 우리는 수요 공급, 통화량, 심리를 공부해서 어디가 저평가 지역인지 공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값을 만드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수요 공급, 통화량, 심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외에 정부 정책이나 금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전자책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만
조금만 공부를 해놓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보시죠. 시작이 반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